자,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2020년도고 서울시 지방직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불교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문화사 중에 불교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쉽게 출제됐습니다. 단순하게 승려 내용 알고 그 분이 쓴 책을 알아맞히는 문제니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불교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볼게요. 그는 당나라로 가던 도중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대. 두 사람 가지 않았나? 의상하고 원효가 우리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맞고 터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늦게 오늘날 경기도 화성입니다. 그죠? 오늘 경기도 화성에 당항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당나라를 건너가는 통로인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갈증이 나서 그 물을 먹고 해가지고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해골바가지에 물을 마신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구역질을 좀 했겠지. 근데 새벽에 먹었던 물은 나에게 갈증을 해가는 물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봤더니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꽉꽉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물이 그 물이잖아요. 그럼 뭐가 변한 거죠? 네? 마음이 변한 거예요. 물은 그 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어떻게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게 일체 유심제 일심사상이에요. 모든 것은 마음에 먹게 달려졌다. 원효에 대한 얘기를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 종파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 하였으므로 훗날 하쟁국사로, 하쟁국사는 고려 숙종 시기에 숙종의 동성에 있던 의천이 근에서 만든 게 하쟁국사를 추존한 겁니다. 하쟁, 하정 다 같은 말을 씁니다. 국사로 추존, 돌아가신 분이니까 추존했다. 의천이 불교에 기해서 공부하다 보니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벽이 부딪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고려, 전기, 중기, 그 다음에 신라 시대 누가 했을까? 그분들이 저것을 다 살펴봤다는 거야. 근데 원효가 쓴 책만한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형에게, 숙종이 형에게 얘기했다는 게 돌아가신 분이지만 신라 성녀지만 하쟁국사로 추존했다는 뜻이에요. 앞에 지문도 봐야 돼요. 뭐가 있어?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의 융화 통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갈등을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신라의 가장 큰 갈등 문제가 뭐였냐는 얘기죠. 불교사에서. 정치가 아니라 불교에서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봐봐. 원효를 공부 못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많아요. 원효만 달달달 막 외우는 거야. 선생님 할 때 원효 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화쟁이잖아요. 근데 뭐죠 지금 현재? 부처님은 싸움이 없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싸움은 무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터득하신 분은 지구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죠? 우주에서 지구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눌렀니? 눌렀어? 왜냐면 안 누르면 나 죽는다. 두 번 녹화 못한다. 미친다 이거 이러다면.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강의하잖아. 미친놈인데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약간 똘끼가 발생돼. 내가 이러다가 죽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학생 없는 그냥 영상만 찍게 되잖아요. 되게 재미없고 짜증나고 내가 왜 하지? 돈을 벌긴 버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안 벌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험생 있을 때 강의를 더 열심히 하지. 없으면 제가 제 스스로가 막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뭐 주고받고 이렇게 있어야 좀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수도. 자, 이거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신라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유시가 들어와 있다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다고 무존재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뭐가 있죠? 존재라고 본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싸운다는 거야. 승려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원효가 뭐라 불러?
싸우지 마세요. 하쟁이잖아요. 쟁은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싸우세요. 네. 싸우세요. 왜? 원효가 봤을 때는 세상은 존재한다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 보여 안 보여? 여러분도 선생님, 여러분들도 보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보입니다. 존재하잖아요. 존재를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부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싸우세요. 싸울 쟁자. 그러나 하해하세요. 이거 하쟁사상이라고 불러요. 그 앞에 주문 얘기하는 게 하쟁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분쟁은 뭐야? 무쟁과 유식하게 서로 싸우는 거야. 이 논리를 싸우는 거야. 불교의 사상적 논리를 싸우는 거야. 이걸 해결하면 한 방 해결하는 게 뭐야? 하쟁이에요. 싸움의 전제 조건이 뭐야? 하쟁이 되는 거예요. 싸워봐야 된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한번 싸워보라는 거야. 그러나 하해하세요. 이게 하쟁사상이에요. 하쟁사상의 존재는 뭐라고? 일단 싸우라고. 하해하라고. 원효대사입니다. 쓴 책. 대승기 신론서가 답이 돼야 되겠죠. 예. 하나 더 알아갈게요. 원효가 쓴 책 대신기 신론서하고 어떻게? 금강산맥연구 잡아야 돼. 금강산맥연론 여러 개도 적습니다. 여기 뭐야? 그 대승기 신론서에 금강산맥연론. 하나 더 할까요? 신문화쟁론. 불교에 되게 10가지 어려운 숙제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뭐 몇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뭐 푼 사람에게 뭐 100만 달러를 주겠다. 어쩌다 뭐 세계 수학협회에서 막 이런 거 제시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신문화쟁론. 불교에서 어렵다고 생각한 10가지 문제를 다 풀어내버렸어. 대단한 무신이시죠. 그래서 우리 원효대사는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에 이 책들이 다 전파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지. 팔만대장경 상당수가 원효의 저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팔만대장경, 그 대장경이 뭐야? 경률론이야. 다시 봐봐. 팔만에서, 팔만은 판때기, 이런 책, 앉아있는 테이블 판때기가 8만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대장경은 뭐예요? 경률론이잖아. 불교 경전, 율법, 논문이잖아요. 어디서 쓴 거 뭐야? 전부 다 학설 논문들이잖아요. 이 논문들이 전부 다 팔만대장경에 다 들어가 있다고. 결국은 팔만대장경 누구로 수탄을 만드는 거야? 고려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 내용으로 본다면 수탄은 원효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중국의 모든 불자들이 보는 공통적인 서적이 원효대사의 서적들이에요. 그 어려운 내용들을 1페이지를 막 다 써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원효 꼭 잡으셔야 돼요. 해동고승전, 각훈, 왕호천추국전, 해초, 인도에 갔던 기록을 적어놨어요. 천축국은 중국 한자말로 인도를 뜻해요. 천축이란 말은. 네. 인도의 5개 나라를 갔다가 왔던 것들, 즉 부처가 고행의 길을 걸었던 그 장소를 직접 가서 답사하고 보고 기록했다. 하음 일승 법계도 이거 의상입니다. 원효대사의 가장 절친 중에 하나이죠. 의상은 진골, 왕족이고 우리 알다시피 원효대사는 뭐예요? 육두품 출신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개원식이 순서 봅니다. 우리 책 상중 하 중에 하권 있으면 피시면 돼. 아, 이게 한 분 안 가지고 계시겠구나. 하권 제일 뒤편에 보시면 헌법 쭉 변경된 건 다 나와 있어요. 일단 써놓으세요. 상중하에 하권 가장 뒷부분 참고라고 써놓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하권 가장 뒷부분에 참고 문헌이 있으니까 보세요. 개헌 순서 쭉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1969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걸 갖다 일명 3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직선제미 5년 단임제. 이건 9차 개헌입니다. 9차 개헌인데 이것은 1987년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 결과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직선제로 처음으로 당선됩니다. 나머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실패한 이유는 왜 실패했다고 그랬지? 가장 강력한 후보가 김영삼과 김대중인데 실패했어요. 단합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다 각자 다 나와서 20%, 20%, 영남 20%, 호남 20%, 충청 20% 하나씩 다 먹어버렸어요. 60%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 30 몇 퍼센트 노태우가 먹은 거야. 최저 득표를 당선된 거야. 이걸 노린 거였어요. 속된 말, 그 나머지 세 사람이 병 걸려서 무슨 병 걸렸다고?
대통령병, 중병 걸린 사람들이 세 놈이 다 출마하다 보니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거예요.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병 안 걸린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셨죠? 자, YS, DJ, JP 다 무슨 병 걸렸다고요? 대통령병. 죽었다 깨어나도 양보 안 한다고, 다 출마한다고, 다 자기 표 먹어버리니까 나머지 표 먹어서 노태우 당선된. 이걸 계산 이미 다 때려본 거야. 주판을 때려본 거야. 세 번째, 대통령 직선제 및 국회 양원제. 이건 발췌개헌이에요. 이승만 정부 1952년이에요. 이승만 정부의 발췌개헌을 얘기합니다. 52년. 네, 1번. 대통령은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를 한다. 이거 유신헌법. 1972년 박정희. 유신정부. 이때 임기 6년이에요. 대통령 임기가 6년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료 보겠습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해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른다. 이용할 줄 모른다. 소비입니다. 소비를 모른다는 얘기야. 소비를 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는 것이다.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진다. 책 제목은 박제가의 북학의입니다. 북학이란 뭐야? 청나라의 학문이죠. 청나라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즉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비가 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가지고 소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박제가입니다. 박제가는 누구의 스승인가요? 추사 김정희의 스승이고 이건 제자가 되겠죠. 네. 박제가 김정희에 대한 얘기. 박제가 집안 되게 명문가 집안이기도 합니다. 명문가 집안인데 박제가 문제는 첫 번째 아버지 부인의 자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은 사망하자 두 번째 부인을 얻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박제가는 출신이 서울이에요. 유두공,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이등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서울 4인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제가예요. 천재 소리를 들었던 인물인데도 시대를 잘못 만났던 인물이죠. 그래서 자주 청나라에 들어다니면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 서울 4인방들 전부 다 백탑 10파 세력이라고 불러요. 백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서울의 가장 높은 건물은 궁궐이었어요. 경복궁, 창덕궁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어요. 뭘까요? 서울에? 궁궐보다 더 높은 건물. 다 민간은 기와집 1%면 다 초가집이야. 되게 낮은 당층이야. 근데 궁궐이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궁궐보다 더 높은 게 뭐가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걸 백탑이라고 부른다고. 원각사지. 10층탑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토론 장소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멀리서 보면 지리석이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백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박제가, 유두공 이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가 이 장소예요. 백탑 18라고도 불러요. 풀어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상공물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의 기술을 적극 수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략보다는 소비를 우물물에 비해서 소비 좀 해달라는 얘기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균전론은 유형원. 균전론 유형원. 산홍공상에 따라서 분배하자. 균전론은 그럼 잘못 표현해. 균전이란 균일하게 분배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내용을 봤더니 산홍공상이야. 사가 제일 많이 가져가겠다는 뜻이죠. 균전법에 약간 입에 드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의 모순이죠. 3번. 처음에 여전론,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처음, 유두공, 서울 4인방 중 하나 유두공에 대한 발해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제 4번 갑니다. 전후기 강업, 광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건 되게 쉽게 나왔어요. 아주 단순하게 나왔어요. 사료가 제로잖아요.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체가 사라졌다. 정부 통제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느슨해지면서 잠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행했습니다. 잠체란 건 뭐죠? 내가 모르게
모르게 강산에서 원하는 강물질 캐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 1번 지문은 틀린 질문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건 설명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 책 뒤에 보시면 그 강업 발전사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5번 가봅니다. 고려의 지방제도의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세요. 양계 지역의 기수관이 관할하였습니다. 기수관이 관할하였습니다. 이건 기수관이라는 단어를 틀립니다. 양계 지역은 병마사입니다. 5도 양계, 동계와 북계가 있죠. 여기를 책임사람은 병마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기수관이 관할한다 그랬죠. 기수관은 주로 경, 목, 군, 이런 수령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관들을 조선 초기에 기수관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1번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 수령이 파견된 주연보다 수령이 파견된 속현이 훨씬 더 많았다. 이거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조선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석현이 소멸되었다. 두 번째, 성종대 12목이 설치되었습니다. 볼까요? 성종대 12목이 설치되었습니다.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니을번 향소, 부국 등의 특수 행정 조직이 있었다. 고려시대 맞죠? 네, 향소, 부국이 있었다. 다 맞는데요? 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보기 기억에 해당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노빈 만적 나왔네요. 누구의 노빈 만적이니까 어떻게? 최충원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문제 6번 최충원에 대한 얘기.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에 대한 얘기. 그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노비들을 모아가지고 연설하는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봅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을 한 편 도방을 설치했습니다. 최충원 꼭 나오면 뭐예요? 교정도감 나올 수밖에 없죠. 원래 뭐였습니까? 무신들 정치한 핵심 기구가 뭐였나요? 정중부, 경대성, 이의민의 핵심 기구는 뭐였나요? 군 합의체 기구였던 중방정치에서 교정도감으로 옮겨왔다고. 교정도감 나오면 무조건 최충원, 그 아들 최우도 교정도감에서 국정을 논했다는 걸 봐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최충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노비양금법 시에 억울하게 노비를 해방했던 강종식이고요. 풍수지리를 앞서 서경천도는 다 아시겠죠. 중학교 정수순이죠. 묘청이죠. 딸들을 왕에게 시집보내 권력을 잡고 척준경과 난을 일으켰다. 이거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단독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지문에 이렇게 선택 지문에 나오긴 했지만 단독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생일을 뭐라고 불렀죠? 인수절. 네, 왕족들에다가 붙이는 명칭 절자를 붙였습니다. 인수절. 그 다음에 본인 관저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죠. 출근하기 싫어요. 숭덕부. 자기 집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숭덕부, 인수절, 숭덕부 정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조선의 국공이라고 칭했다. 왕족들에게 평하는 명칭입니다. 선생님, 고려시대인데 무슨 조선이 나옵니까? 좀 심하긴 한데요. 그 시기에 평양을 중심으로 불리는 명칭을 조선이라 불렀어요. 조선의 국공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자겸에 대한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인수절, 숭덕부, 조선 국공이라 칭했다.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좀 색깔 좀 칠해서 잡아요. 이자겸 밑에 꼭 알아야 할 단어. 인수절, 숭덕부, 조선 국공. 그 다음 7번 갑니다. 보기의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 설명을 옳은 것.
슬프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K돼지보다 못한 이른바 여기 잡아 K돼지만 잡으면 돼요. K돼지까지 쫙 잡아도 될게요. 을사늑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을사늑약 장지연입니다. 이 제목은 뭐죠? 시리아 방성대국입니다. 오늘 목나 크게 울부짖는다는 뜻이죠. 시리아 방성대국. 을사늑약에 대한 피 맺힌 한을 갖다가 표현한 대표적인 것들. 실은 이게 선생님 자주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이게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장지연이 친일로 돌아섰거든요. 20대 후반에. 언론인이긴 하지만 이게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제약적인 게 없었어요. 근데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장지연이 기록되면서 이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서울시 지방직에 이게 나오게 됐어요. 이건 약간의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뭐지? 강의해야 되겠는데? 안 하려다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시리아 방송국, 을사늑약에 대한 아주 강력한 쪽의 논설을 쓰겠다. 저 K돼지보다는 을사늑약, 을사오적애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기가 된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옳은 것. 2번이죠.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예격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국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답은 2번이 되야 됩니다. 1번 친러 성향 내각이 수립돼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고 열강 이권 침탈이 본격 시작된 아간 파천이에요. 세 번째, 일본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일명을 뭐죠?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 내용입니다. 정미칠조약 일명 다른 말로 뭐라죠? 한일친협약이라고 합니다. 한일친협약 또는 정미칠조약. 정미칠조약은 고종 황제 퇴위 군대 해산 말고 결정적인 게 뭐가 있죠? 차관정치입니다. 정미칠조약 핵심.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행정권 박탈입니다. 행정권이 박탈되었다. 차관을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위인 장관은 조선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조선인은 바지로 만들고 실질적 업무는 다 차관들이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다 차관 정치라고 부른다. 한일 친협약, 한일 친협약, 정미칠조약 핵심 내용은 행정권 박탈이다. 행정권 박탈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권 박탈이다. 넘기세요. 8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 고려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가보겠습니다. 조신이나 군사들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 공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있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 후상복 통일 과정 중에 누가? 왕건 세력들이 실시한 제도 역분전. 두 번째, 경정원년 비로소 직관 상관의 각 품의 전식과 이걸 일명 시정전식과라고 하죠. 인품이 반영되었다. 충성도가 반영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품이 반영되었다. 시정전식과입니다. 3번, 디귿번이죠. 목종 원년 12월에 양반 및 군인들이 전식과를 개정하였다. 이걸 일명 개정전식과라고 불러요. 개정전식과. 3번, 실직이 없는 상관은 토지 지급선에 제외됐다. 전현직입니다. 전현직이 주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전현직이 다 줍니다. 문종 30년 양반 전식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이걸 경정전식과라고 그러죠.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됩니다. 시정 개정은 전현직이고, 그죠? 마지막에 경정전식과가 현직 관리에게만. 왜? 토지가 부족하니까. 답은 3번입니다. 9번 가죠. 보기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백성들이 유기전 이해는 허가받은 상인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체제공이 아래기를 체제공 잡아야 돼요. 체제공. 정조식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남인이죠. 남인입니다.
참 그 정조의 정치가 뛰어나죠. 남인 반대는 뭐죠? 정조 세력은 누구예요? 남인이 벽파예요? 시파예요? 오케이? 노론 중에서도 시파 병력이라고. 이 시파 세력과 남인의 영수였던 최조공 같은 사람을 같이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역사 책에는요, 실록에는 정조의 가장 막강한 적수가 최재공으로 나와요. 근데 한 십몇 년 되는데요, 최재공 집안의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 편지는 왕과 신하가 내일 아침에 회의 내용에 무슨 내용을 토의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니 서로 편지 그걸 통해서 정조와 최재공이 정치 행위를 했어요. 그게 전체가 다 발견됐어요. 그걸 통해서 정조의 정치와 최재공의 정치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실록에 쓰여있지 않는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실록에는 저 나쁜 놈 뭐하고 막 정조 일단 욕을 잘해요. 정조가 속된 말로 쌍욕을 잘해요. 우리가 쓰는 쌍욕을 잘한다고요. 최종왕한테 저 늙은 영감탱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써요. 신하한테. 네. 직접 글로 막 쓰는 거예요. 영감탱이 똑바로 못해 막 이런 식이에요. 최종호도 이렇게 또 왕을 막 디스하면서 쓰는 거야. 그건 그거고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안건이 상정될 거야. 당신이 먼저 상정해 주세요. 그럼 우리 노론 시파들 얘기했으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법률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정조가 되게 정치를 잘했어요. 상대 정당의 짱한테 미리서 편지 그걸 통해 정치를 다 한 거야. 이 전체가 다 들어서 이때 최조공이 새롭게 부각된 인물이에요. 꼭 잡으셔야 돼요. 최조공 나오면 무조건 정조 시대 인물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어서 가볼게요. 최조공의 아래기를 마땅히 평시소로 하여금 20에서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가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이 아니라 난전이라 하여 잡혀오는 자들 처벌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온 자를 처벌하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랐습니다. 이게 뭐죠? 신의 통공이에요. 조선시대에 누구나 장사할 수는 없었죠. 국가로부터 허락받는 상인들이 이걸 시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일명 관허상이라 불러요. 국가기관에서 허락한 상인들만이 장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시기에서 이 사람들이 매출을 최대로 올렸다는 거야. 이걸 매출을 올리면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그 매출의 이익금 상당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노론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우리 정조하면 노론하면 학을 띄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론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신의 통공이에요. 유기전을 제외한, 그죠? 유기전을 제외한 희전상인 주변에 난전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 희전상인의 매출이 줄어들면 노론에 들어간 정치자금도 줄어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목적이고 두 번째 이민정치란 뜻이죠. 왜냐하면 서울에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서울이 영종조식 최고 전성기를 이룬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럼 하삼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나서 어떻게 상당수의 농민들이 서울로 다 향해 왔다고. 근데 막상 아버지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난전을 허용해 주는 거야. 노상의 물건 가져다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해 가셨죠? 요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거 가겠습니다. 법령을 정리, 속보인 임금 영조, 그죠? 두 번째, 청가 국경선을 자 백두산 정계별 세웠다. 이거 숙종. 조세제도를 개편한 영정법, 오늘 배웠죠? 인조. 영정법이죠? 토지 한 결당 6주에서 4두로 고정하는 거다. 뭐가 실패했기 때문에 만든 제도죠? 공법, 연분구등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만든 제도가 영정법이다. 인재를 양성하기 초계문신제 정조입니다. 초계문신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이 직접 가르치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약용 같은 인물이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정조가 얼마나 영리했으면 IQ 170, 80대는 정약용을 가르치냐고. 가르쳐보고 되게 똑똑한 그런 사람을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정약용에 대한 정치가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책의 제목을 가장 옳은 것. 세종 때 만들었다. 끝에 약재를 중시했다. 약재면 죽으시죠. 그럼 이제 의학서를 보면 돼. 뭐가 돼? 향약집 성분. 동위방 오늘 배웠죠. 강해군 때. 허준. 금행잡록. 이거 성종 때 했죠. 오늘. 강해맹. 여기 뭐야? 시흥 지역의 농법을 소개한 거. 칠정산. 오늘 배웠죠. 세종 때. 달력. 그죠? 내편.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로 추가해서 만들었다. 즉 한약을 기준시로 만들어 중국 북경의 기준시는 자주 틀리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기에 밑줄진 이 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 취해서 모두 골라보세요. 영의정 이원익이 아래기를 이원익이 아래면 뭐야?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이건 대동법이라고. 원래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이원익 밑에 호조 참이었던 한백경. 기억나야지. 1시간 전에 했는데. 호조 참이었던 한백경이 얘기하자 이원익이 영의정이잖아. 넘버원이잖아. 이걸 누구에게? 왕에게 보고했다. 그 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동법이다. 이원익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줬으면 좋겠어요. 이원익 하나만 가지고 또 잠깐만요. 몇 번의 다리를 갔지? 11번. 자, 이원익이 아래기를 각 골에서 바치는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들에게 의해서 중간에서 맡긴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하소서 그랬습니다. 대동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동법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실시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조용조 중에 제일 밑에 조자. 뭐가? 지방의 특산물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런다? 곡물이라고 한다. 곡물. 나지 않는 물건을 갖다가 내게 한다.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불산 곡물이라 불러.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납부하라고 요구한다는 뜻이야. 산속에 지산 꼭대기 사는 사람, 설악산 꼭대기 사는 사람한테 상어 지느러미를 납부하라고 납부할 수 있나? 못하지. 그걸 누가 한다는 거야? 방납업자와 누가 짝꿍이 된다고? 중앙에 누가? 서리가. 이게 부정부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실전 법이 뭐다? 현물 대신에 뭘로 납부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죠? 미, 포, 농민의 쌀, 장사하시는 분은 포, 동전으로 되면 된다. 이걸 대동법이라고 한다. 별표 5개에서 7개짜리. 오늘 수업 시간에 되게 열심히 했던 내용들 중 하나입니다. 되게 출제 빈도수가 높다. 옳은 것 갑니다. 이 법이 시행된 뒤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상공, 별공, 진상. 이건 정기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거두는 거니까 이건 없앨 수 있다. 이 2가지는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뿐만 아니라 임금님 직접 풍흉을 가리기 위해서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공과 진상은 그대로 유지됐다. 틀렸죠? 2번째, 처음에 경기도 처음 시작했다. 맞아요. 경기도 처음 시작했다. 지금 과세 기준을 가오 단위 토지 결수로 했다. 되게 중요해. 내가 땅이 얼마큼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되게 잘 나오는 질문이에요.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낸다? 이거 뭐죠? 공법에 나온 연분 구등법의 세종대왕 때.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 돼야 돼. 답은 3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보기 유물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보통 우리 시험을 보면 구석, 신석, 청동 이렇게 순서로 나오면 참 좋아요. 책 편제로. 근데 공무원 시험 꼭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뒤죽박죽 나와요.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른 민문이, 덧문이토기, 눌러찍기 문이, 빗살문이토기 다 맞으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신석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석기에 대한 얘기. 이른 민문이토기, 덧문이토기, 눌러찍기 문이, 빗살문이토기. 구석기에는 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수렵어로 채취해요. 수렵하고 어로 채취하는데 무슨 그릇이 필요하겠어요? 구석기에는 이런 그릇이 안 나와요. 신석기는 왜 이런 거 필요할까? 농경이 조피수 같은 것이 시작돼요. 보관하거나 조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옳은 것. 세영동검 잡문이, 세영동검 잡문이, 청동기, 그 다음에 또는 초기 철기 시대를 얘기해요. 고인돌과 돌 무덤, 이건 돌을 사용한 무덤들, 청동기. 공주 석장 유적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입니다. 공주 석장이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공주에 대한 지역사를 되게 잘 나오는 중에 하나가 공주 석장 유적지, 공주 공산산성, 공주 명학서, 망이 망소의 난,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갈판 갈돌, 이거 책은 잘 나와. 한능검, 수능, 공무원시험 되게 잘 나오는 게 갈판 갈돌이야. 도리에다가 갈돌을 정해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표적인 게 도토리야. 네, 그 당시 사람은 도토리를 먹었다고. 도토리를 갖다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용도로 갈판 갈돌을 사용했다. 답은 4번. 13번 갑니다. 보기 나라의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되게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하는데 12번, 13번은요. 네, 초기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은력이라는 단어 따면 답이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은력하면 어디죠? 부여죠. 부여입니다. 음력 정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걸 영고라고 했다. 한영을 영자 북고자, 북을 치면서 막 한영하는 거야. 주변 사람 다 모이게끔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할까요? 영고라는 행사를 할까요? 이 시기에는 미스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예요. 사람을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론이 없어요. 근데 먹고 마시고 공짜로 주는 거야. 춤추고 노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필요가 있죠.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그럼 뭐예요, 이거? 단결력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했겠죠. 부여 찾아봅니다. 옳지 않은 것. 남에게 상처를 입은 데는 곡식으로 바꿨다. 고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둑질하면 절도죄는 일책 12법. 일책 12법. 형벌이 매우 엄격하게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사형했자고 그 집안을 노비로 삼았다. 남녀간에 간음한 자는 투기한 자는 부인을 모두 죽였다. 답은 1번. 너무 쉬워 이것은. 14번 딱 선생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원래 지금 여기 14번 문제는 백나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회경제사학자 백나문 사회경제사학자 경제를 사회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는 학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원래가 한동안 10년 이상 7급 전역으로 나왔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9급으로 떨어져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9급에 떨어져 나오더니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능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모토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부사항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현재 21세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사회주의 하면 안 되겠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희들이. 왜? 우리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이가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해서 나눠줄 때 줄 서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쳤네. 이렇게 생각한다. 왜? 우리는 이미 꼬맹이 때부터 엄마로부터 자본주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 야, 무구점에 가서 연필 하나 사고 남의 잠동 가져와. 이게 다 연습시키는 거거든.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항상 돈을 지불해야 하는 사실, 잔돈이 나면 내가 가져가 주거나 부모님 드린다는 사실들이 이미 교육 다 받았던 꼬마이만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와요.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리 이상한 얘기해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에이, 됐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회주의도 얘기할 수것도 없어요. 봅니다. 옳은 겁니다. 민족 정신을 강조해요. 우리의 고유한 특색 전통을 찾았습니다. 박은식에 대한 얘기. 신채호 박은식의 사을 계승했습니다. 이건 정인보에 대한 얘기예요. 정인보, 대표적인 인물,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죠. 정인보, 문일평. 그럼 신채호의 사상을 물려받았다는 게 도대체 정인보가 뭐가 있을까? 봐요. 신채호가 쓴 책이 조선사 연구 초고요. 조명 후보가 신채호 사상을 개성했다는 얘기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초점만 빠지면 돼요. 살짝 적거나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를 민족 중심의 사관을 쓰겠다는 뜻이죠. 민족주의 중심의 민족주의 중심의 역사관이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 중심의 역사들이 대표적인 책들이 많이 서술됐다. 근데 우리의 사관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 신채호를 갖다 자기 롤모델로 삼았다. 정인보라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역사학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무는 고증을 하였다. 이건 실중주의자들, 이병도 손진태에 대한 얘기. 증명할 수 있어? 당신 쓴 글을 갖다가 이걸 주관이 아닌 객관화 시킬 수 있어? 실제 증명할 수 있어? 실증주의입니다.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사회 경제사학 관점에서 서술했다. 답은 여기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사건들의 시간 순서로 나열해 보세요. 신라. 거원원이라고 하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입니다. 거원원. 처음 사용한 연호입니다. 처음. 건, 세울 건자. 원, 으뜸 원자. 첫 번째 처음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입니다. 6세기 인물입니다. 가야갑니다.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명이 완전히 희생했다. 진흥왕, 이것도 6세기입니다. 6세기입니다. 그거는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법왕, 진흥왕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디귿번, 고구려,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미천왕, 미천왕 4세기입니다. 미천왕 4세기,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을 확보했다. 어디를 공격하나요? 미천왕이?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예, 서안평입니다. 서안평을 공격해서 완전히 보내버렸죠. 요동 지역을 차지하면서 여기에 있는 한사군을 갖다가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구려 영토가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했다. 백제 수도 함성인 한성인 함성 때 왕이 죽을 때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했다. 문주왕 때 5세기 인물입니다. 장수왕한테 쫓기게 되는 거죠. 장수왕이 아버지 계로왕을 죽이고 문주왕 아들이 도망간 공주까지 도망간 사건. 순서를 물어본다면 디귿, 니을, 기역, 니은 3번. 문제 16번. 보기에 미출진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이 행차에서 들어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불었네. 피리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아, 이건 뭐 다 맞으라고 주는 건데요. 네, 신문왕에 대한 얘기. 만파식적에 대한 얘기죠. 신문왕식이 태고의 그 전제정치에 잘 표현된 것들. 네. 피를 불면 질병이 사라지고 태풍도 머물게 되고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신문왕에 대한 얘기. 1번. 노국을 부활시켰다. 경도광. 노국을 부활시켰다. 경도광. 노국을 폐지하고 관리를 먼저 설치했던 그 전의 왕은 누구예요? 신문왕. 오케이? 오늘 배웠잖아. 월급 얘기하잖아, 월급. 신문왕 때 어떻게 해요? 노급을 관료전을 신설하고 노급을 혁파했다. 왜? 관리들이 가장이 너무 많다. 뭘 가져갔어? 노급이란 게 뭘 가져나오는 거야? 대답해. 노급을 뭐뭐 가져갈 노급이라 불러? 수조권 앤드 노동력까지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관료전을 신설했다는 얘기는 뭐야? 수족권만 주고 노동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거 노후 폐지가 되는 거예요. 관료전이 신설됐기 때문에 노후 폐지, 이거 신문항. 근데 하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에서 마지막 하대로 넘어간 시기에 경도강이거든요. 경도강 시기에 다시 노국이 부활했다는 얘기 뭐야? 귀족들의 권력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주 5초경을 설치했다. 신문항입니다. 통일이 안성되고 나는데 구주, 작은 소를 5개 만들었다. 2번이 답이 돼. 정전 지급했다. 성덕왕입니다. 성덕왕입니다. 정전 침 너무 잘 나오는 문제죠. 성덕왕입니다. 정전이란 다른 말로 연수유답이라고 할 수 있다. 정전의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국가 토지의 소유를 왕에 의해서 토지를 빼앗아 버려서 강탈할 수 있다. 핵심 뭐죠?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걸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뭐라요? 정전 또는 연수유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강식이 이걸 뭐라 불러? 이민정치를 펼쳤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의 아들 경도광식의 아버지 업적을 기해서 만든 게 뭐야? 성덕대왕? 그렇지.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지는 거야. 일명 뭐야? 에밀레종이 얘기하는 거야. 에밀레종. 이게 봉덕사에 걸렸다. 다른 말로 몰라요. 봉덕사 종이라고도 불러요. 현재는 어디에 있어? 경주 박물관 건물 앞에 잘 보존되어 있어요. 야외에 보존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17번) 17번 갑니다. 다음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건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잖아요. 청나라를 멀리하고 우리 자존심을 세우지만 뒤에 야심이 숨어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맺은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조선의 연해 도선은 지극히 위험함으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 청년을 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군사정보라든가 자원을 모두 다 파괴해 가겠다는 뜻이에요. 일명 정식 명칭은 뭐야? 조일수호 조규야. 자, 다시 뭐라고? 정식 명칭은 뭐라고? 조일수호 조규야. 근데 통상 우리 강화도에 맺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본다? 강화도 조약 1876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1876년에 강제로 문이 열린데 그게 강화도에서 했다 해서 강화도 조약 이렇게 부른다고.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조일수호 조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최초의 문호가 개방된 사건이다. 개방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 자식들이 한포 자격으로 강화도를 박살내버려서 강화도 영종도를 박살내는 통역을 할 수 없이 도장 찍을 수밖에 없었다. 옳지 않은 것 갑니다. 강화도는 1876년이다. 이웃권으로 옳지 않는 것.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그랬습니다. 1865년에 만동묘가 철폐됩니다. 바로 옆에 뭐죠? 이거 흥선대원군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틀린 점이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설명도 해놨습니다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623년부터 73년이에요. 그죠? 1863년 73년 10년간입니다. 고종이 12살의 왕이 즉위하다 보니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1865년에 만동묘를 철폐시켰다. 이범윤의 간도시찰은 1902년. 이거 한 5년 전에 나온 거 또 나왔으면 지금은 간도시찰 나온 게 1902년. 그때 처음 국가시 시험은 1903년에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점이 되면 1902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통리기무하문 1880년 고종이 직접 청나라의 통리기무하문을 본토에서 만들게 통리기무하문. 서양에서 들어왔던 문화들을 청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겠다. 고종의 어떤 개방 정책을 잘 표현한 게 통리기무하문. 영남 유생들의 만인소, 영남 만인소, 이만소는 1881년에 대한 얘기. 영남 만인소를 쓴 이유가 뭘까요? 가져온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 가져왔죠? 이걸 사대부들이 막 돌리잖아요. 조선 책략.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을 쓴 게 뭐야? 영남 만인소야.
김홍집이 2차 수신사를 가서 가져온 책이 뭐라고? 조선책략이에요. 조선책략을 가져온 것에 대한 반발로 영남지방 유성들이 글을 쓰고 서명해서 상소문을 올렸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조선시대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이 흐름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막 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자, 김효사와 갑니다. 중종입니다. 조광조가 아웃되는 사건이죠. 을묘해변. 을묘해변 오늘도 배웠잖아요. 명종 때입니다. 을묘해변 명종 때입니다. 어디가 뚫렸다고요? 전라도 서해안 지역. 오늘날에 전라도 해남, 영암, 강진 이 지역이 뚫렸다. 5개 군단이 틀렸다. 외구에게. 계유정난 세조입니다. 계유정난 세조입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사건. 무오사와 연산군입니다. 무오사와 연산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순수인데도. 문제 19번 가보죠. 문제 19번. 보기는 동학농군이 제시한 폐전계획 12기조 내용이다. 가보계획의 반영 등으로 이건 빈출이야. 이건 다 맞으라고 주는 거야. 예. 동학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갖다가 가보계획에 반영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번. 무명의 잡단 세금 절대 거두지 않다. 반영됩니다. 토지는 균중이 나눈다. 이게 가장 실천하기 어려웠어요. 왜? 토지는 국유주가 아니라 다 사유주예요. 국가에서 개인 토지를 다 빼앗아서 농민들이 다 n분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동학교들 주장하던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토지 평균 분작이었던 거예요. 애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아니, 가보개혁을 실시한 사람은 등 뒤에 누구야? 일본이야. 앞에 전면 내수 사람은 김홍집이야. 김홍집은 바지 사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일본 애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징벌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지. 틀린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답이에요. 젊어서 가부가 된 사람은 재혼을 할 수 있게 허락했다. 가부의 재가를 허용했다. 답이죠. 기억, 니을이 답이 돼야 됩니다. 20번인가요? 문제 20번 마지막입니다. 보기 독립운동 단체 결성 시기를 순서대로. 야, 이 확실히 서울시 문제는 일반직 국가직과 좀 다르군요. 그냥 사건을 나열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던져주고 이게 내 머리로 생각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조선의용대 갑니다. 조선의용대 1938년 김원봉입니다. 어디에서? 중국의 한꺼우에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이건 빈출입니다. 너무 우리가 무장투쟁할 때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 동네까지 물어봅니다. 김원봉입니다. 연도도 물어봅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자기를 꾸고 다니는 의열단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두 번째 갑니다. 의열단 갑니다. 의열단은 1919년입니다. 김원봉과 윤세주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발전된 거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발전된 거예요. 모체가 의열단 출발했지. 참의부에 갑니다. 참의부는 1923년입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3년, 24년, 25년. 이걸 뭐라 부르죠? 3부라 불러.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어? 자유시 참변이 우리가 실패했지. 그잖아.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실패했잖아. 실패하고 나서 다시 남쪽으로 남아있다고. 만주로 다시 왔다고. 이때 만든 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때 일본 애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격해 온다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때 논의된 게 뭐야? 논의된 게 삼부 통합난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이거 이제 무장투쟁사를 공부할 때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은 선생님 말하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가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강복회. 대한강복회 1915년입니다. 대구입니다. 박상진입니다. 그 밑에 그 유명한 김자진 장군이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대한강복 1915년입니다. 이 사람들 주장한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기출 자주 나오죠? 공화정을 주장하죠. 공화정의 선생님 뭘까요? 물어본다면 쉽게 뭐라고 했다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걸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우리 국민에 의한 투표에 의한 대표를 뽑는 걸 갖다가 공화정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뭐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즉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참정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를 뽑는 걸 갖다가 공화정이란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우해 1927년입니다. 근우해는 여성으로 만들어졌어? 남성으로 만들어졌어? 여성이에요. 그럼 남성은 누굴까요? 신간회가 되겠죠. 아니 남자들이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고 우리도 만들어야지. 근우해입니다. 자존심 있지. 남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우리라고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도 만들어야지. 네. 27년에 몇 년 해체되나요? 둘 다 31년에 해체됩니다. 총독부가 손댄 거죠? 야, 니네 해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닙니다. 총독부가 손댔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해체는 총독부가 시킨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누가? 그렇지. 코민테른의 태제. 우리말로 명령이죠. 즉, 이 본사가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얘들한테, 야, 니네 해체해. 명령한 거야, 이렇게. 니들 봤더니, 신간에는 순수한 빨갱이 아닌 것 같은데, 보는 거죠. 신간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네? 민족주의자들이죠. 어떤 민족주의자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플러스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근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봤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령에 따라서 해체되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야 됩니다. 그 순서를 물어보면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서울신문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20년이) 다 끝났죠. 2021년 걸로 가겠습니다. 2021년도 국가대표도 연결하겠습니다.